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서사갈래가 나올 거예요. 서사갈래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보통 소설이 서사갈래라고 하죠. 그럼 서사는 뭐냐면 줄거리, 이야기, 시간의 흐름,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극갈래랑은 달라요. 극갈래는 갈등이 있지만 이거를 서술자가 서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걸 서사갈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발단적인 유기절정 결말로 나타나고 있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의 위치 되게 중요해요. 서술자가 어디에 있는지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인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같은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요. 서술자의 위치 문제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왜 계속 돌아요? 여기만 똑같은 거. 귤이 주간을 맺더네. 너무 빨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빨라서 못 잡을 것 같아. 내가 문 열어놔가지고 이게 같이 손을 무지개로 너무 커. 너 벌레를 왜 무서워해? 원래 생긴 게 너무 많아요. 벌레도 니들 무서워해. 그래서 날아다니는 거야. 아, 선생님 벌레 안 무서워서 잡아줄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 있어? 여기요. 여기. 어디 갔어? 난 눈도 안 좋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떨어졌다. 떨어져. 한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잠깐 기절하고. 어디서 기절했겠죠? 제가 불쌍해. 세나 집 가는데 딱 빼네 벌레 출산사에 자, 우선은 돌다리에서는 상징적인 소재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상징적 소재냐면 돌다리랑 나무다리로 상징이 되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 결국에는 얘는 갈등이 아버지와 창섭이와의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외적 갈등이잖아요. 갈등의 원인이 뭔지가 중요한 건데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얘네들이 머리를 쥐어받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갈등의 원인이 가치관 차이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가치관의 차이인데 이 가치관의 차이를 여러분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얘는 갈등이 해소가 되긴 해. 둘이 서로를 이해를 해. 그렇지만 이해만 했지 그 사람의 동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랑 동조하는 거다.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별의 심리가 나타나요. 아, 아버지랑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아버지도 자식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시를 통해서 나타내요. 백낙천의 시, 제비 나오는 시를 통해서 나타내거든요. 어떤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상징적 의미, 서술 방식. 창섭이 여러분 작가는요. 창섭이 여러분 나무다리가 아니고 제목이 돌다리잖아요. 제목 자체에서 이 서술자는 무엇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누구 편을 두고 있냐면 아버지 편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창섭이의 말은요. 요약 정리로 서술을 해봐요. 근데 끝내버려요. 우리가 공감하기가 힘들죠. 근데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의 말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감정이라든가 아버지의 심리에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 방식. 그 다음에 직접 제시하고 있냐 간접 제시하고 있냐 이거는 우리 최척전 하면서 했죠. 그래서 직접 제시하고 있냐 간접 제시하고 있냐. 그 다음에 배경 묘사가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 최척전에서 했어요.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충분히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죠. 갈래는 단편소설이고요. 사실적이에요.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비판해요. 물질 문명. 비판해요. 와이파이로 바꿨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
형식으로 써지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말의 농촌마을 특징.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드러나고요. 상징적 소재 의미 찾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 보여줍니다. 대조적인 인물 간의 갈등의 축으로 아버지와 창섭이에요.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 제시가 나타나니까 이거 요약 제시인지 인물의 말이 그냥 나타나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1번. 정거장은 여러분 발단 부분이야. 발단 부분에서는 배경 소개, 인물 소개가 나타나요. 인물과 배경 소개가 나타나. 아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거장 샘말 신미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의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길스 공동묘지에 먼저 눈에 띄인다. 누가 눈에 띄었을까? 공동묘지가? 창섭이가. 그러면 창섭이는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가 나와야 돼. 창섭은 잠깐 거울은 멈추고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공동묘지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봄에 올 때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올라가는 야산인데 지금은 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 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바스락 소리가 울릴 거. 여러분 들은 건 아니야. 그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여러분 가을은 하강적 이미지잖아. 그 다음에 하강적 이미지 중에서도 낙엽, 죽음을 상징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 안 그래? 배경 묘사를 통해서 황량한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섭의 심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 있으려고 짐작은 됩니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부르며 묵내를 보냈다. 자, 왜 공동묘지가 눈에 띄었는지 알겠죠? 누가 묻혀있는 곳이니까. 창옥이가 묻혀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창섭이 심리, 창옥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됐습니까? 다만 오누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둘밖에 없었다는 뜻. 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훨씬 떨어지는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서나부터 과거 회상입니다. 자기가 마침 방학을 왔던 여름이었어. 학생 때. 지금 얘는 의사잖아. 학생 때니까 과거일 거 아닙니까? 그치? 과거 회상을 들어갑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복통으로 뒹굴었어.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습니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을 내리지 않았고요.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덜 갔습니다. 다시 의사를 데려갔지만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의사 여러분 권위적인 태도 보이시죠?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왔으나 역시 오진을 했습니다. 다시 하루를 지나고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의사의 오진 때문에 창호이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입니다. 왜? 그때 창섭은 그러죠. 그쵸? 이제 회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가 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잡았을 거 분노죠. 이런 어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이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창섭이가 뭘 했으면 좋겠어? 농사를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고농에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가고 오늘에 이르서는 맹장수로는 서울에서 정평에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맹장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된 계기가 된 거죠. 창호가 기뻐했다고 이번에 병원을 좋은 건물을 만나서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것이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야. 네 사진을 크게 획도해서 내 진찰실에 걸어놓으면 그리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섭이가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가 병원을 확장하는 것과 연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까지 창섭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섭이의 소개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서술 방식과 창섭이가 과거 회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창섭이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 건지 정도까지 파악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창섭이 마음까지 다 알고 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강
길은 전보다 넓어졌고요. 바닥도 평탄했습니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기 넓은 길로 닦아져 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마을이 잘 정돈돼 있어요. 마을 길이 잘 정돈돼 있어.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거거든요. 돈을 들여서. 창섭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했습니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습니다. 자기 집과 논밭들이었는데 논둑에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는 것이었어. 발동각은 아버지가 손수 쌓으신 것이에요. 창섭의 아버지는 지금부터 아버지 소개가 나타납니다. 근검하다. 여러분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근검하다. 여러분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놓고 있죠. 텔링입니다. 그러나 자기 때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기도 해요. 밭 하루가리라는 것은 여러분 밭을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땅을 넓히지 못했대요. 더 사지는 못했어. 이유가 나옵니다. 이거 이유 찾으라는 문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3페이지에 보시면 2번 문제 같은 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 첫 번째,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어요. 두 번째,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여기까지는 여러분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줬죠.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를 부자란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 소리는 안 듣도록 살게 물려주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서 모아서 뭐하려.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옮겨다 넣으시던 논이나 아버지께서 멍덜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논은 좋은 논 됐습니까 여러분? 으로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닥달하기만 해도 내게 벅찬 일일 것이다. 세 번째 이유 땅을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하고 절용해서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요 그 돈으로 품을 몇씩 들여서 비뚤어진 네 번째 이유죠. 논배미를 바로잡고 밭에 돌을 추스러 바람막이 두르고 개울엔 둑맞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학비 쓰던 못까지. 자, 네 번째 이유 동네 길은 물론 읍과 정거장길까지 닦아 놓으셨기 때문.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아버지는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도 않았어요. 땅 버릴까봐요.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으로 버텨왔습니다. 자작으로 자기가 실제로 자기 땅을 경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타작은 여러분 사는 사람한테 땅을 주고 받는 거, 곡식으로. 됐죠?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 따져서 비평하는 소리 밑줄 치고 여러분 땅을 이해타산적인 가치로 한 생각. 이해타산 여러분 이득과 피해만 생각해서. 이해됐습니까? 이득만 따지는 거 이해타산적인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대적 아니죠. 땅을 이해타산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밑줄 자기 이해만으로는 타산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땅을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땅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이라 곡식을 거둔 뒤 그릇만 남은 농가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이라든가 언저리의 바름이라든가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똥무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지규법이죠.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고 흐뭇해 보이는. 그러니까 땅이라든가 논밭의 모습이 너무 예뻤다. 예쁘게 잘 관리돼 있고 너무 건강하게 관리돼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땅에 신경을 쓰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땅을 팔기에는, 자 그러니까 창섭의 목적이 뭐다? 땅 팔아서 돈 좀 보태주세요. 됐어요?
아무래도 수입이 더 몇 배나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지만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도 약간 뭐라고 하지? 변명거리? 합리화하는 거 같은 거 필요하겠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나 창섭이는 잡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땅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이나 만들 수 없고 서울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이니까 돈만 있다고 해서 양관을 함부로 조선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벌써 다 풀었니? 아, 저 그 앞부분만. 채점도? 이거 지금 맞죠? 아 그거 말고는 다 했어? 오 완벽해 잘했어. 쉬고 있어요. 화장실 다니는 쉬고 있어. 3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얘가 말했지 미안한 마음이 있다니까 이제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를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여기서부터 아버지께서 내년에 환갑에 우선 아빠가 늙었어.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도 놓주셔. 엄마 불편하시네요 몸이 그치?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어.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이것도 여러분 자기 위주의 생각이죠. 선생 부모님께서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 못 거둘 사람에게 소작도 주지 않으셨고 땅 전부를 소장 내어 맡기고 서울로 가서 편안하게 계실 날이 하루도 없어. 아버지께서 말년이 편안해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창섭은 셋말이 들어서자 동부의 인의 아버지를 뵀습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서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서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는데 여기 돌다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오냐 좀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쇠고피 두 기장을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열거매고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개울은 동네 북판을 흐르고 있어서 위아래 징검다리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에도 일수 넘치어서 모두 이 큰 돌다리를 통했던 것인데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서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 돌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 증조부님께서 돌아가셔서 산소에 상돌이었는데 징검다리로 건널 수가 있겠니? 그래서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것이다. 무슨 말이야? 돌다리가 생긴 것도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돌다리에는 가족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후로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몇 해 전 어느 장로에 어찌된 셈인지 제일 큰 기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거죠.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에 길이는 10자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는 30cm예요. 자연석 그대로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일 엄두부터 나지 못했었는데 불과 수십 호흡에 면에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난 나무다리가 놓인 뒤 이리와 돌다리는 동네를 완전히 잊혀져 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 여기서 돌다리는 전통적인 가치관이에요. 나무다리는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거죠. 근대적인.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무다리가 생겨서 돌다리를 잊어버리고 신경 안 썼다는 거.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전통적인 걸 소홀히 하더라 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 별표 치고 가죠. 155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2번 나무다리, 돌다리. 나무다리 근대적 가치관,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고요. 의미의 대비가 일어나는 상징적 소재입니다. 별표 쳐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이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옆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 어쩐 일인데 혼자 왔냐? 어머니는 자 손자 애들도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엄마는 오늘로 가겠어서 안 데리고 왔어요. 자 오늘 갈 건 뭐하러 오늘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안 있다 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건데 오지 말라고 한다 빨리 가라고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인전 어머니 있었건
함께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때 살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땅이라든가 전통적 가치관보다 가족애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의 산소보다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다. 자, 땅, 조상님들 산소, 사당 여러분 전통적인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겠거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끄덕이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해 주는 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개울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여러분 의사인 아들은 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아들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하고 체견체견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가로칠게요. 외아들인 자기가부터 가로치세요. 어디까지?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거 말줄임표 보이세요? 땡땡땡땡땡땡땡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A 부분이요. A 부분 A 다음 핑크색 돼 있는 거 이시죠 여러분? 말줄임표 있는 데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설명을 다 읽고 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부터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거. 한 집에 모시려면 자기가 병을 버리고 난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는 것이 순리인 거.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고 지금 이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야국이 났으며 인쇄소인 집이어서 전체가 콘크리트에서 자! 지금이 일제강점기 말 전쟁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방화, 방공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가치가 충분한 것과 3층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며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 용이하며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가격은 싸면 염화기나 하나 32,000원이야. 지금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 기계를 완비하는 데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4천원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알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1년에 10,000원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 있다는 것. 돈만 있다면 땅은 있다면도 서울 가까이 얼마든지 좋은 곳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섭이는 땅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대적 가치, 실용적 가치로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로 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땅의 역사라든가 이 땅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 땅을 우리 가족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는 땅은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다. 돈만 벌면. 실용적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앞부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창섭의 의견은 소설적으로 요약할 거예요. 우리 여기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근데 공감은 잘 안 되도록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서술자는 아들보다는 아버지에 가까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고요.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유보해요. 좀 생각하겠다고 유보라고 해요. 이거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가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서와 점심상을 받았다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직접 제시를 해줘요. 아버지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돌다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7페이지까지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7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